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은호가 아니라 한유라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유라가 두 번째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확 밀려왔는데요. 박성재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잠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성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을 위해 자기 컨디션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박성재는 늘 완벽하고 싶었고 완벽해야만 살아남는 집안에서 컸고 그러다 보니 완벽하지 않으면 죄인처럼 느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할수록 박성재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서 대본처럼 조작돼 있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박성재는 새벽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한유라. 이름이 두 개라는 건 인생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반쪽씩 찢겨서 어떤 절반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박성재는 자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답답했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사랑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박성재가 사랑하는 건 이수빈이었고 박성재는 이수빈 때문에 버티는 사람입니다. 박성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가 품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자기 집안을 향하고 자기 아버지 박진석을 향하고 자기 새어머니 고성희를 향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연인 이수빈까지 향할 수 있다는 게 박성재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게요, 신기하게도 기쁠 때는 세상을 크게 보게 해주는데 위기일 때는 세상을 전부 잃을 목록으로 보게 만들더라고요. 박성재에게 이수빈은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이 뭘 지키고 싶은지 알아내는데 귀신처럼 빠르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결심을 하나 합니다. 도망치는 방식으로는 고성희를 못 이긴다. 그래서 박성재는 가장 먼저 자기 손에 칼을 쥐려고 했는데요. 박성재가 선택한 칼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박성재는 본부장입니다. 박성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성재는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출근 준비가 아니라 떠날 준비였어요. 박성재는 정장을 고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박성재가 낯설었거든요. 나는 누구 편이지? 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유로 살아왔지? 그 질문이 눈동자에 그대로 비치더라고요. 박성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사실 고성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박진석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박성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체면을 위해, 새어머니 고성희의 가족 타이틀을 위해, 회사의 성과를 위해, 그리고 연인 이수빈에게 나는 괜찮아라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요. 그런데 지금은 박성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누군가가 서류 한 장으로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지은호도 아침을 맞았는데요. 지은호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지은호는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았고 찬물을 마셔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에게 가장 아픈 건 사실 고성희가 친엄마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도 충격이지만 지은호에게 더 아픈 건 내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은호는 그 감각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지은호를 살려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은호를 살아있게 허락해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가장 모욕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오수정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수정은 밤새 지은호 옆을 지켰고요. 오수정은 지은호가 울다가 잠든 걸 보고 자기 눈치를 보면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오수정은 말투는 까칠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 지은호가 무너질 때마다 늘 옆에 있었거든요. 오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밥은 먹어야지.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정아, 나 밥이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 오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물이라도 마셔.
너 지금 얼굴이 너 진짜 죽을 것 같아. 지은호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이요. 요즘 지은호에게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나 죽은 사람이라며. 오수정이 깜짝 놀라서 말했죠. 야, 그건 서류가 미친 거지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수정아, 세상은 서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 오수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호가 얼마나 끝까지 몰렸는지 느껴지거든요. 오수정은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 그럼 더더욱 살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내 목숨을 왜 맡겨? 지은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지금까지도 늘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오히려 겁났거든요. 손을 잡으면 기대게 되고, 기대면 또 버려질까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지은호도 결심을 합니다. 나 도망만 치면 평생 죽은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지은호는 결국 박진석을 만나기로 합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아버지이고 박영나의 아버지이고 고성희의 남편이죠. 그 집의 중심축입니다. 지은호는 그 중심축을 흔들어야 고성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은호가 오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나 박진석 회장님 만나러 갈 거야. 오수정이 화들짝 놀랐어요. 미쳤어? 거긴 고성희가 있는 집이잖아.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고성희가 내 인생을 조작한 거면 그 조작을 끊을 사람도 그 집에 있어. 오수정이 말렸죠. 그 집에 있는 건 조작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 조작을 더 크게 할 사람이야. 지은호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이때 지은호의 감정이 바뀝니다. 지은호는 원래 온순하게 참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참는다가 아니라 살아남는다로 감정이 옮겨갔어요. 자식이든 부모든 결국 어떤 순간에는 참아주던 사람이 칼을 든다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은호가 박진석을 만나러 가기 전에 또 다른 인물이 지은호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정순이입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양어머니입니다. 정순이는 평생을 거칠게 살아왔고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늘 살림살이가 빠듯했고 아들 지강호 때문에 속을 썩이면서도 결국 끌어안고 살았죠. 정순이는 지은호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정순이에게 지은호는 딸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정순이는 요즘 웃을 때마다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지은호의 생모가 고성희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고성희가 지은호를 찾은 이유가 단순한 모성이 아니라 아들 한우진의 간 이식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커졌거든요. 정순이는 그 의심이 확신이 될 때마다 내 딸이 또 이용당한다는 공포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정순이는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합니다. 은호야, 오늘 어디 나가니?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엄마, 나 잠깐 볼 일이 있어. 정순이는 그 말투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볼 일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일 때가 많았거든요. 정순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어디가? 지은호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박진석 회장님 만나러 가. 정순이는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쳤니? 거길 왜 가?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알아야겠어. 정순이가 목이 메어 말합니다. 은호야, 인생 알아서 뭐하니?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게 다야. 그 사람들 말이 내 인생이 아니야. 지은호가 울컥했어요. 엄마, 근데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내가 사망 신고가 됐잖아. 정순이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정순이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두 감정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지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은호가 진실을 알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어요. 정순이는 결국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가지 마. 엄마가 대신 갈게.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내일이야. 정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니? 그 집안은 사람이 아니야.
그 집안은 자식을 자식으로 안 봐. 그 집안은. 정순이는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간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 단어를 지은호에게 들려주면 지은호가 더 무너질까봐 참아버렸어요. 정순이는 늘 그런 식으로 딸을 지켜왔죠.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방식.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제는 지은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한우진은 병원에서 나옵니다. 한우진은 재벌집 아들이고 돈으로는 못 살 게 없어 보이는데요. 요즘 한우진은 자기 몸보다 자기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짝사랑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한우진이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만큼 길고 깊었고 그래서 더 추하고 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진이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금지된 감정이 뭐냐고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죄라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한우진은 지금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우진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다가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 내가 왜 하필 그 사람을 좋아했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한우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은호는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한우진은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혐오스러웠습니다. 한우진에게 고성이는 엄마라는 단어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사랑해서 키운 게 아니라 한우진을 집안의 카드로 키운 사람 같았거든요. 고성이는 늘 한우진에게 말했죠. 넌 남자고,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편이야.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속 선언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소속에서 한 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켰는데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쌍둥이 오빠라고 부를까?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보지 말자고 할까? 한우진은 그 상상을 하다가 눈이 붉어졌습니다. 한우진은 울면 안 되는 집안에서 컸는데요. 이제는 울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한우진은 결국 운전대를 돌려 박진석의 집 쪽으로 향합니다. 왜 그쪽이냐고요? 한우진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지은호의 진실도 고성희의 진실도 박진석의 침묵도 전부 그 집으로 모일 거라는 걸요. 그리고 드디어 박영나가 끌려 들어옵니다. 박영나는 가출했습니다. 사실 가출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엔 박영나는 그냥 숨을 쉬고 싶어서 집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박영나는 집 밖에서 자유를 느꼈다기보다 집안에서 얼마나 질식하고 있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바깥 공기에도 엄마 고성희의 냄새가 묻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박영나가 결국 집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박영나가 현관을 넘는 순간 박영나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끝을 보자. 사람은요, 계속 참고 살다가도 딱 한 번, 더 이상 참으면 자기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을 때 폭발하잖아요. 박영나가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박진석은 딸을 보자마자 화를 내려고 했는데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중간에 꺾였습니다. 박영나의 눈이 너무 서늘했거든요. 박영나는 겁먹은 딸의 눈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박영나, 너 지금 이게 무슨... 박영나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아빠. 박진석이 멈칫했어요. 딸이 이렇게 낮게 부를 때는 진짜로 무슨 말이 나올 때거든요.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박진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영나가 이어 말했죠. 아빠는 엄마가 무서워요? 그 질문이 집안을 얼렸습니다. 박진석은 딸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 순간 아버지로서의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늘 가장이었고 늘 회장이었고 늘 결정하는 사람인 척했는데요. 딸이 보기에 박진석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성희의 결정에 동의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이 애써 강하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박영나가 웃었습니다. 웃는데요, 울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아빠는 늘 이런 식이에요. 너 지금 하고 말 끊고 너 철없다 하고 끝내고 엄마가 너를 위해 하고 결론 내고. 박영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로 숨 막혀요. 박진석이 멍해졌어요.
딸이 숨 막힌다고 말하는데도 박진석은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영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박진석은 그 순간 딸이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가 지금이라도 나를 선택하면 나는 살 수 있어. 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고성이가 내려옵니다. 고성이는 늘 그렇듯 차분합니다. 화가 나도 차분하고 무서워도 차분하고 죄를 지어도 차분한 사람. 고성이는 박영나를 보며 한숨처럼 말합니다. 영나야, 내가 집을 나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니? 박영나가 대답합니다. 적어도 숨은 쉬겠죠. 고성이가 웃습니다. 숨은 집에서도 쉬었잖아. 박영나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건 숨이 아니라 엄마 허락을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고성이가 아주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띠죠. 내가 뭐가 억울한지는 알겠어. 근데 영나야,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 박영나가 물었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고성이가 딱 잘라 말합니다. 너는 박진석 회장의 딸이고 고성희의 딸이고 이 집의 체면이야. 이 말이 박영나를 완전히 폭발시킵니다. 박영나가 고성희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나 사람인데요.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고성희는 오히려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이면 더 체면 지켜야지. 박영나가 울컥했어요. 엄마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엄마는 사람을 물건으로 봐요. 박진석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엄마를 물건으로 본다고 말하는데 박진석은 반박을 못하거든요. 박진석도 마음속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라는 걸요. 박영나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가 선택해요. 엄마 편이요? 나요? 박진석이 입을 열려는 순간 고성이가 박진석 팔을 살짝 잡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 손길이요. 부부의 애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라는 신호였습니다. 고성이는 말보다 손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그 손길 때문에 더 괴로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딸을 선택하고 싶은데 딸을 선택하면 고성이가 딸을 더 괴롭힐 것 같아서 무서웠고 고성이를 선택하면 딸이 완전히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 갈등이 박진석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박영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빠는 나를 선택할 용기가 없구나. 그 깨달음이 박영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이지혁은 회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관망자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지혁은 결혼을 거부하고 자기 삶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아버지 이상철과 가치관 충돌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지혁이 오늘만큼은 자기 문제보다 남의 문제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은호가 무너지고 있었고 박성재가 흔들리고 있었고 고성이가 판을 더 크게 벌릴 기세였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오래 봤습니다. 지은호가 얼마나 참는 사람인지, 얼마나 혼자 견디는 사람인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알아요. 참는 사람은 마지막에 폭발할 때 자기 자신까지 같이 태워버리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가 받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또 걸었습니다. 이번엔 지은호가 받았는데요. 지은호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무너질 때는 울지도 않잖아요.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지은호, 너 지금 어디야?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오빠, 나 곧 갈 데 있어. 이지혁이 묻죠. 어딜? 지은호가 잠깐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님. 이지혁이 바로 말립니다. 지은호, 지금은 아니야.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오빠, 나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해.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호가 평생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은 지은호가 이미 오래 참고 견뎌온 걸 뜻하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말합니다. 나도 같이 가.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오빠까지 끌어들이기 싫어. 이지혁이 짧게 말하죠. 이미 끌어들였어. 내가 내 사람이잖아.
지은호가 숨을 멈춥니다. 지은호에게 내 사람이라는 표현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따뜻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더 아프게 깨질까봐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지은호, 너는 지금부터 혼자 하면 안 돼. 고성이는 내가 혼자인 순간을 노릴 거야. 지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빠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워. 이지혁은 그 말에서 확신합니다. 지은호는 지금 무서움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무서워도 움직이는 단계. 이지혁은 그 단계에서 지은호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성재가 회사로 향합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자리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꺼냅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회사 내부에서 움직였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고성이는 집안만 장악한 게 아니라 회사에도 손을 뻗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늘 새어머니가 회사 일에 왜 관심이 많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밀어내고 자기 친아들 한우진을 더 위에 앉히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고성희에게 가족은 감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였거든요. 박성재는 파일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숫자들이요. 계약들이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디테일이 이상하게 고성애 쪽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박성재는 그 순간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집안뿐 아니라 회사까지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회사 흔들기의 끝은 결국 박성재의 자리일 수도 있었죠. 박성재는 자기 손으로 사표를 씁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박성재는 떠나야 고성이가 더 이상 회사를 핑계로 박성재 목줄을 잡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고성이는 늘 사람의 약점을 공식적인 명분으로 포장하거든요. 회사라는 명분이 사라지면 박성재는 적어도 숨 쉴 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성재가 사표를 들고 아버지 박진석 방으로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놀랐어요. 성재야, 무슨 일이야?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표 냈어요. 박진석이 눈을 크게 뜹니다. 뭐라고? 박성재가 딱 잘라 말했죠. 이 회사, 저한테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 지금 감정으로. 박성재가 끊습니다. 감정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박진석은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박성재가 계산이라고 말한다는 건 박성재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박진석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성재야, 너 지금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 근데 너 그건 집에서. 박성재가 차갑게 말합니다. 집에서요? 아버지, 그 집은 집이 아니에요. 박진석이 굳습니다. 박성재가 이어 말했어요. 그 집은 고성희 씨가 만든 감옥이에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감옥이라고 말하는 집을 박진석은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유지해왔거든요.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비겁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책하며 무너지는 길. 다른 하나는 자책을 분노로 바꿔서 상대에게 던지는 길. 박진석은 그날 후자를 선택하려는 기색을 보입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성재야, 너 그럼 너는 이제 대체 뭘 하려고 그래?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진실부터 확인할 거예요. 박진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한유라. 박진석은 그 이름에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요. 박성재에게는 확신이 됩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다. 아버지는 최소한 뭔가를 숨겼다. 이 확신이 박성재의 분노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알았죠. 근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진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성재가 더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왜 늘 마지막에 알아요? 왜 저는 늘 다 끝나고 난 뒤에만 알아요?
박진석은 그 질문이 너무 아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지키려고 침묵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침묵이 결국은 아들을 더 상처 입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한편 박영란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박영란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엄마 고성이가 이긴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얘기. 박영란은 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직 그 단어를 쓰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박영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기 언니일 수 있다는 걸. 아니, 혈연으로 따지면 언니이자 쌍둥이의 동생이기도 한 말이 꼬이는 관계라는 걸요. 박영란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내가 왜 지은호에게 연락하지? 나는 지은호를 싫어해야 정상 아니야? 그런데 박영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박영란가 싫어하는 건 지은호가 아니라 엄마 고성희가 만든 거짓 가족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거짓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박영란은 그게 필요했습니다. 자기 삶을 되찾을 열쇠가요. 드디어 지은호가 박진석 집으로 향합니다. 그 길에 이지혁도 같이 갑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옆에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지은호가 더 불안해질까 봐요. 대신 이지혁은 지은호 손이 떨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살짝 가까이 두었습니다. 지은호가 잡을 수 있게요. 강요는 아니고 선택할 수 있게요.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항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게 싫었거든요. 지은호가 가장 싫어하는 건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라는 말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늘 미리 짐이 되지 않으려 했고 그게 지은호를 더 고립시켰죠. 지은호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돌아보니 한우진이 서 있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너 여기 들어가면 너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 지은호가 되묻습니다. 왜요? 한우진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고성의 우리 엄마 아니, 그 사람은 너를 살리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지은호가 굳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그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간이식, 사망신고, 그리고 내가 허락해서 내가 살아있다 같은 말. 이지혁이 한우진을 경계하며 말합니다. 한우진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우진이 이지혁을 똑바로 봅니다. 이지혁 씨도 알잖아요.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지혁이 짧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 지은호를 더 흔들지 마요.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드는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 지은호가 들어가면 고성이는 지은호를 증거로 만들 거예요.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증거. 박영란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사람을 증거로 본다는 말. 지은호는 그 순간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이유로 자기를 지키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 하고 한우진은 죄책감과 소유욕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키려 하고 지은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진실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새 마음이 부딪히면요, 따뜻하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엇갈려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 오늘 들어가야 해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랑 같이 들어가. 한우진이 말합니다. 나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내가 해야 해요. 그 말이요, 지은호의 성장 선언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지은호의 자기 희생 선언처럼 들려서 이지혁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연 사람은 고성희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문 앞에 지은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못 보더라고요. 박진석 눈빛엔 이미 오래된 기억 같은 게 잠깐 스쳤습니다. 그게 죄책감인지 놀람인지 분노인지 섞여 있었어요.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호 씨 아니.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제 이름은 한유라예요. 지은호가 자기 입으로 한유라를 말하는 순간 지은호의 과거가 현실이 됩니다. 말로 꺼내면 진짜가 되잖아요. 지은호는 그 진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지은호가 차갑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알고 계셨죠? 박진석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대답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때 고성이가 계단에서 내려옵니다. 고성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즐겁다는 듯이요. 고성이는 사람의 절망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 사람의 절망을 자기 권력으로 확인하는 타입입니다. 봐, 결국 내 손바닥이지? 하는 확인. 고성이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한유라.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나 지은호예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그래, 지은호. 근데 너도 알잖아. 지은호는 내가 새로 만든 이름이고 한유라는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난 이름이야. 지은호는 그 말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고성이가 원래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나요? 지은호는 그걸 묻고 싶은데요. 목구멍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엄마라는 단어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거든요. 지은호는 그 갈망이 부끄러워서 더 화가 납니다. 지은호가 종이를 꺼내 고성희에게 내밉니다. 무슨 근거로 사망신고까지 했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요, 지은호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흔들린다. 이 사람도 완벽한 괴물은 아니구나.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고성희는 흔들림을 지워버리고 웃습니다. 근거? 너는 아직도 세상이 근거로 움직인다고 믿니? 이 말이요, 지은호를 완전히 자극합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그럼 고성희 씨는 세상이 뭘로 움직인다고 믿어요? 고성희가 아주 담담하게 말하죠. 힘. 그 한 단어가 방안을 얼립니다. 고성희는 그 힘으로 지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힘으로 지은호를 다시 찾아왔고, 힘으로 박진석을 묶고, 힘으로 박성재를 누르고, 힘으로 박영란을 통제해왔던 거죠.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왜 찾았어요? 고성희가 말합니다. 엄마가 딸 찾는 게 이유가 필요해? 지은호가 바로 받아칩니다. 필요하죠. 고성희 씨는 나를 버렸잖아요. 여기서 고성희의 표정이 잠깐 바뀝니다. 고성희는 버렸다라는 말에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권력이 흔들리거든요. 고성희는 언제나 잃어버렸다, 어쩔 수 없었다 같은 표현으로 죄를 포장해왔습니다. 고성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버린 게 아니라 놓친 거야. 지은호가 비웃듯이 말하죠. 놓친 사람이 사망신고를 해요? 그 말에 박진석이 움찔합니다. 박진석은 이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지은호 편을 들면 고성희와 전쟁이고 고성의 편을 들면 지은호가 완전히 무너지고 침묵하면 모든 게 다 박진석 책임이 됩니다. 박진석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립니다.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박성재는 숨이 차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급하게 온 건데요. 박성재가 급하게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수빈 때문이었어요. 박성재는 집에 오기 전에 이수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성재 오빠 고성희가 나 만나자고 했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박성재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가 이수빈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고성희는 늘 상대의 약한 고리를 잡습니다. 박성재에게는 이수빈이 약한 고리였어요. 박성재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고성희를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성희 씨, 선 넘지 마요. 고성희가 웃습니다. 내가 뭘? 박성재가 차갑게 말하죠. 수빈이.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듣고 멈칫합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수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박성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집니다.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약하게도 만들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성재야, 너는 아직도 내 약점을 나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들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들키는 걸로 끝내지 않겠어요.
박성재가 지은호 옆으로 서서 지은호가 내민 서류를 고성희에게 다시 들어보입니다.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박성재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만이 아니죠. 고성혜 씨는 지금까지 한우진 씨간 20건으로 지은호를 압박했고 회사 쪽에서도 뭔가를 움직였고 저는 다 확인했어요. 고성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박진석도 놀랍니다. 박영나도 계단 위에서 이 장면을 보고 숨을 삼킵니다. 박영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성재 오빠가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는데. 박영나는 박성재를 엄마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성재는 엄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박영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죠. 우리 편이라는 감각이 잠깐 생기려다가도 또 무너질까봐 무서운 감각.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고성혜 씨, 저 사표 냈어요. 박진석이 놀라서 말합니다. 성재야. 박성재는 박진석을 보지 않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로 저를 묵지 못해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보며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협박할 명분도 없어졌어요. 고성희가 웃습니다. 성재야, 너는 참 똑똑한데 사람 마음은 몰라. 박성재가 되묻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고성희가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수빈이를 지키고 싶잖아. 그 순간 박성재가 흔들립니다. 고성희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리고 지은호 아니 한유라. 너는 정순이를 지키고 싶지? 지은호가 굳습니다. 고성희가 또 말합니다. 박진석 씨, 당신은 박영나를 지키고 싶지? 박진석이 숨을 멈춥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우진 너는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지?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한우진은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져요. 고성희는 아들의 욕망까지도 죄로 끌어올려서 통제하려는 겁니다. 이게 고성희의 방식입니다. 상대가 지키고 싶은 걸 전부 꺼내서 그걸 인질로 삼는 거죠. 이 순간 집안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깨닫습니다. 고성희는 우리를 가족으로 묶은 게 아니라 인질로 묶었다.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고성희 씨나 제발 나 그냥 살게 해줘요. 고성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 말이요. 너무 잔인해서 지은호는 숨이 막힙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 엄마가 딸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걸 당연하게 말합니다. 박성재가 그 순간 마음을 굳힙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도와주려는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고성희의 시스템을 깨야 자기와 이수빈도 산다고 판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더 위험합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고성희 씨. 그럼 저도 한 가지 선택할게요. 고성희가 비웃듯이 묻죠. 뭘? 박성재가 말합니다. 폭로. 박성재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냅니다. 사망신고 처리 흔적, 간 이식 관련 서류의 이동 경로,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고성의 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계약 흐름. 박성재는 본부장답게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찌르려고 합니다. 박진석이 그걸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성애 이게 다 뭐야? 고성희가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띱니다. 여보, 이런 건 해석하기 나름이야. 증거가 나와도 해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고성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심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지금 박진석이 분노로 움직일지 두려움으로 움직일지 판단하고 있어요. 박진석은 분노로 움직이려다가 두려움에 발이 묶입니다. 왜냐하면 고성희가 박영나를 한번 쳐다보거든요. 그 눈길 하나에 박진석은 무너집니다. 영나를 건드리면 어쩌지? 영나를 망가뜨리면 어쩌지? 박진석은 그 공포 때문에 결론을 못 내요. 박영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를 향한 실망이 더 커집니다. 박영나는 속으로 말합니다. 아빠는 결국 엄마를 못 이겨. 그 실망이요, 박영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실망이 쌓이면 차라리 나 혼자 한다로 가버리거든요. 이때 정순이 쪽에서도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아들 지강호를 불러 앉힙니다. 정순이는 지강호를 보면 화가 나다가도 그 화가 결국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지강호가 사고를 치면 그 피해가 지은호에게도 갈까봐요. 지은호는 이미 상처투성이인데 정순이는 더 상처 주기 싫었습니다. 정순이가 묻습니다. 강호야, 너 요즘 돈 어디서 나와? 지강호는 눈을 피합니다. 정순이는 그 눈 피하는 습관을 너무 잘 알아요. 지강호가 거짓말할 때 늘 눈을 피하거든요. 정순이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지강호, 너 설마 고성희한테 또 뭐 받았니? 지강호가 얼버무립니다. 아니, 엄마 그게. 정순이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얼마? 지강호가 결국 말해버립니다. 5억.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5억이 입막는 돈일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정순이는 지은호가 그 사실을 알면 진짜로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생모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데 양동생이 생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걸 알면 지은호는 나는 결국 돈으로 팔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정순이가 지강호 멱살을 잡습니다. 너 미쳤어? 너 누나 인생을 5억에 팔아먹었어? 지강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그 사람이 나를.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서웠으면 누나 지켰어야지. 정순이는 지강호를 때리려다가 손을 내려놓습니다. 정순이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강호를 때리는 건 지강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분노를 푸는 거라는 거요. 정순이는 분노를 참고 대신 더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고성희를 막아야 한다. 정순이는 엄마입니다. 엄마는요, 어떤 순간에는 자식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정순이는 고성희에게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침묵을 선택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언젠가는 지은호를 더 크게 찢을 수도 있다는 걸 정순이는 알고도 선택합니다. 엄마의 선택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잔인하거든요. 다시 박진석 집. 거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고성희는 궁지에 몰린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안 꺼냈거든요. 고성희가 박성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성재야, 너는 정말 내 아버지를 믿니?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성희가 끊습니다. 아니, 문제야. 고성희가 박진석을 보며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말해. 박진석이 굳습니다. 뭘? 고성희가 웃습니다. 한유라 사망 신고 누가 같이 처리했는지. 지은호가 그 말에 온몸이 굳습니다. 박성재도 굳습니다. 이지혁도 숨을 멈춥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깨뭅니다. 한우진은 눈을 감습니다. 이건 고성희의 역습입니다. 고성희는 지금 박진석을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려는 거죠. 공범이 되면 박진석은 고성희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하면 같이 무너질 테니까요. 고성희는 늘 사람을 그 방식으로 묶습니다. 너도 했잖아로 묶는 거요.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성혜, 너 지금 무슨? 고성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대답해. 당신도 했잖아.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 박영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면 지은호가 더 무너지고, 박성재는 아버지를 평생 증오할 겁니다. 박진석은 회장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해왔지만 가족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 앞에서의 결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찍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입을 엽니다. 나는 몰랐다.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몰랐다? 박진석이 말을 잇습니다. 나는 서류가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몰랐어. 고성희가 나한테는. 박진석은 여기서 멈춥니다. 박진석이 말하려던 건 이거였어요. 고성희가 나한테는 그냥 아이를 찾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박진석은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고성희에게 속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박성재가 차갑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뭘 알았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박성재가 다시 말하죠. 아버지, 지금이라도 말해요. 아버지가 침묵하면 결국 고성희 씨 말이 진실이 돼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좋아하거나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지금 박성재는 지은호 편에 서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은호 편이라기보다 진실 편에 서 있는 척이라도 하고 있어요. 그게 지은호에게는 큰 힘이 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힘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지혁이 조용히 지은호 옆에서 말합니다. 지은호, 숨 쉬어. 지은호는 그 말에 겨우 호흡을 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숨을 까먹잖아요. 그리고 그때 박영나가 입을 엽니다. 박영나는 이제 딸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처럼 말합니다. 박영나가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물어볼게. 고성희가 짜증 섞인 미소로 말합니다. 뭔데? 박영나가 말합니다. 엄마는 나 말고도 자식이 있어? 고성희의 눈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집니다. 고성희는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받는 건 싫었습니다. 고성희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질문은 통제를 깨는 거니까요. 고성희가 말합니다. 영나야, 너 지금. 박영나가 끊습니다. 있잖아. 지은호 씨. 한유라. 엄마 친딸이잖아. 그리고 한우진. 엄마 친아들이잖아.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엄마한테 뭔데?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평생 눈치 보며 살았던 자식이 결국 나는 뭔데라고 묻는 순간. 박영나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고성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 딸이야. 박영나가 울컥하며 말합니다. 거짓말. 엄마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을 이용해. 고성희가 웃습니다. 이용? 영나야, 세상은 다 이용이야. 박영나가 소리칩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나한테 가족이라고 했어? 고성희가 잠깐 표정을 지웁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용도 되는 거야. 이 말이요, 박영나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웃어버립니다. 웃는데 눈물이 떨어져요. 박영나는 그 웃음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은 없었다. 그 깨달음은 울음이 아니라 얼음이 됩니다. 박영나의 감정이 완전히 얼어붙어요. 박영나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편 안 해.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너는 내 편 아니면 어디 편 할 건데? 박영나가 대답합니다. 나 편. 그 한마디가 박진석을 찌릅니다. 박진석은 딸이 나 편을 말하는 순간 딸이 정말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박진석은 딸이 떠나면 자기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딸이 떠나야 박진석도 살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이제 고성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한유라, 너 왜 죽은 걸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지?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말해요. 고성희가 웃습니다. 너는 나를 너무 악마로 보는데 사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했어.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살리려고 했다? 사망신고를 해놓고 살리려고 했다고? 이 말은 말이 안 되는데요. 고성희는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럴듯한 표정으로 하는데 천재입니다. 고성희가 계속 말합니다. 그때 너를 죽은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 너는 진짜로 죽었을 수도 있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고성희는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고성희는 모든 죄를 자기에게만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늘 더 큰 악을 만들어서 자기 죄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죠. 지은호는 숨이 멎습니다. 내 아버지?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의 친아버지.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지은호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정순이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늘 피했고요. 지은호는 그 공백이 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그 공백을 이용해 칼을 휘두릅니다. 이지혁이 바로 끼어듭니다. 고성애 씨, 지금 확인되지 않은 말로. 고성이가 비웃듯이 말하죠. 확인? 세상에 확인된 게 어디 있어. 너희는 확인만 하다가 다 뺏겨. 박성재가 고성이를 노려봅니다. 고성애 씨, 지금 그걸 진실처럼 말하면 당신이 더 불리해져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불리? 성재야, 너는 아직도 게임을 모르네.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유라, 너는 선택해야 해. 나를 믿을 거야? 아니면 너를 키운 정순이를 믿을 거야? 지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이게 고성희의 진짜 공격입니다. 지은호에게 가장 아픈 질문은 엄마가 누구냐거든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키워준 엄마고 지은호는 정순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정순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요.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너를 키운 사람과 너를 낳은 사람 사이에 칼을 꽂는 거예요. 지은호가 눈물을 참고 말합니다. 고성희 씨 나한테 왜 이래요? 고성희가 아주 조용히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고 내 딸이면 내 필요도 채워줘야 하거든. 이 말이요, 지은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 필요? 간 이식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지은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합니다. 나한테 필요가 뭔데요? 고성희가 미소를 띠고 대답합니다.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고성희는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덧붙입니다. 오늘 너는 살아있는 걸 증명해야 해.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정순이입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은호, 전화 받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못 받아.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 받아. 정순이 너한테 진짜 엄마야. 그 말에 지은호가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호야, 너 지금 어디니?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 정순이가 급하게 말합니다. 은호야, 너 박진석 집 가지 마. 고성이가 너. 정순이는 끝까지 말을 못합니다. 정순이는 간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지은호가 완전히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그 침묵을 고성이가 가로챕니다. 고성이가 지은호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말합니다. 정순이 씨, 전화는 그만. 정순이가 소리칩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내 딸한테서 떨어져. 고성이가 차갑게 말합니다. 딸? 정순이 씨 딸 아니죠. 그 말이 정순이를 찢고 지은호를 찢고 이지혁을 찢고 박성재까지 찢습니다. 딸 아니죠라는 말은요, 사실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지은호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합니다. 그때 박영나가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박영나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엄마, 그만해. 내가 증거 낼게.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무슨 증거? 박영나가 말합니다. 엄마 서랍에서 본 거. 사망신고 서류. 그리고 간 이식 서류. 고성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딸이 증거를 들이밀면 고성희가 쓰던 가족 방패가 깨지거든요. 가족이 증인이 되는 순간 악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낮게 말합니다. 박영나, 너 지금 선을 넘네. 박영나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엄마가 먼저 넘었잖아.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이 드디어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성애, 이제 그만하자. 고성이가 박진석을 보며 말하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진석이 말합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 말이요, 고성희에게는 칼보다 아픕니다. 고성희는 남편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 권력의 축이 무너진다는 걸 알거든요. 고성희는 웃으면서도 눈이 차갑습니다. 박진석 씨, 당신이 나 버리면 당신도 같이 망해. 박진석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 망하자. 대신 애들은 살려. 박진석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요.
고성이는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좋아. 그럼 애들을 살리려면 한유라가 먼저 살아있음을 증명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사망신고를 뒤집으려면 사망원인부터 정리해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고성이가 불러놓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낯선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 이지혁이 지은호 앞으로 한 발 나섭니다. 박성재도 이수빈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몸을 굳힙니다. 박영란은 손끝이 떨리는데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딸과 아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죽는 걸까?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살아남을까?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유라, 이제부터 내가 증명해.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41화를 예상해봤어요. 뒷이야기가 궁금해지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